지금 몇 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미 빠져들었어요. 아이가 만약에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영상이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애기가 잘못 발음했어. 그거 냅둬요? 아니면 고쳐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내 아이가 4살이든 5살이든 2살이든 7살이든 아주 초상위권 학생들 이렇게 꺾여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내 시험시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막상 또 툭 치면 나올 정도도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되고 궁금한 게 많아진 파워 제이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려고 올림픽 공원에 왔는데 비가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오래된 건물 아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교육에 진심이신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아서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업에 진심인 현직 초등교사이고요. 딸 한 명을 양육 중인 워킹맘입니다. 대본이 있으신가 봐요. 대본이 보면서 얘기하고 저도 파워 제이거든요. 지금 현재 워킹맘이시라고요. 네, 그리고 현직 초등교사라고 하셨는데 네. 영어만 전담해서 해주시는 분인데요. 네, 지금 올해는 영어 전담을 맡아서 6학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3학년 음악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40개월, 4살 딸이고요. 요즘에 진짜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게 영어도 쓰나요? 제가 2개를 막 최대한 섞어서 해주거든요. 짧은 단어죠. What's this? 라든지 Here you are, thank you, you're welcome 이런 거는 하도 많이 해서 애기도 같이 하고 그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유튜브 영상을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신랑이 아침에 등원을 시키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영어 영상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때 영어 영상을 아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거기서 들은 단어들, 문장들 조금씩 하고 제가 또 실생활에서 섞어서 쓰니까 그건 무슨 뜻이야?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건 무슨 뜻이야? 한 번씩 확인하면 안 되지만 물어보거든요. 지우야 저거는 무슨 뜻이야?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유튜브 영상은 어떤 거예요, 주로? 슈퍼 심플스 많이 보여줬고 리틀 박스도 보여줬고 저희 신랑이 또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했던 거는 핑크퐁이 알파벳으로 댄스를 하는 게 있어요. 막 A 그거 유명하지 않아요? 네,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같이 해줘야 좋아해요. 그렇게 조금 흥미를 좀 유발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알파벳을 다 읽고 파닉스도 한번 빠져가지고 엄청 했었거든요. 파닉스는 뭐죠? A가 아 소리가 된다는 거. 알파벳과 소리를 연결하는 걸 파닉스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영어 책 중에서 거기 빠져가. 그게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일단 아주 짧은 만화, 영화, 챈트, 노래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걸 빠져서 A부터 G까지를 진짜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죠? 책이에요? 네, 책이 있는데 QR코드 찍으면 그 영상까지는 보여주는. 요새 전집이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죠. 전집 중에서 파닉스 2권이 있었는데 그 2권을 진짜 마르고 닳고 우연히 걸려들어서 그러면은 책 보면서 핸드폰 계속 같이 찍어서 보여주신 거죠? 편하게 다 그때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영상을 최대한 늦게 보여주고 싶은 게 컸는데 근데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나쁜 걸 보는 거 아니고 교육적인 거고 그리고 애가 너무 즐거워해. 그럼 내가 지금 이걸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건가? 애한테 오픈을 해줘야 될 건가? 봤을 때 오픈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아이가 몰입하고 싶어 하네. 주자 실컷 정말 실컷 한 달 정도 그 책을 그 유튜브를 혼자 보면서 따라하고 막 신나가지고. 아까 전에 챈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챈트는 노래긴 노래인데 음정이 없는 노래죠. What do you think? I think this. 리듬은 있는데 음정이 없는. 영어가 약간 이렇게 리드미컬 하잖아요. 우리 말보다. 그래서 챈트가 약간 뇌에 꽂히는. 뇌 과학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많습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지금 몇 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미 빠져들었어요. 이미 빠져들었어. 영어 노출은 아주 아가 때부터 막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영어 책이랑 한글 책 섞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게 푸르미 교육 쪽인데 푸르미 교육, 푸르미라는 영재를 키운 부모님의 교육 철학인데 여기가 책류가 시초고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게 기본이고 그런 기본 사랑이 되었을 때 읽기 독립을 시켜서 나도 책류가 쪽으로 좀 진심으로 해봐야겠다. 아기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진짜 아가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막 읽어줬어요. 그랬고 30개월 정도부터는 영어 네, 영상을 좀 더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영상 보여주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 몰래 아마 시청 시간은 10분은 아니었을 거. 내가 아는 것만 10분. 맞아.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뽀로로 영상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된 노래 영상을 차에서 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좀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똑같은 걸 영어 버전으로 집에서 틀어줘가지고 애기가 좀 그걸 유심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항상 들었던 노래가 다른 단어로, 다른 말로 나오니까 저게 뭔가 싶은 것 같았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낀 게 애는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서 어떤 애는 그냥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애, 영어 노래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맞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풋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트로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글을 빨리 깨쳐주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한글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래? 관심이 없는데 밀어넣는 건 스트레스. 잠깐 멈춰.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밀어주지. 아이가 만약에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영상이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면 이거 싫어, 이거 딴 거 틀어, 이거 뭐야 재미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들이대면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주의입니다. 푸르미 교육에서 기초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몰입하는 걸 마음껏 몰입하게 해줘라가 모토거든요. 그래도 넌 앉아서 5분은 봐야 돼. 그러면 고통의 시작. 서로에게. 그냥 책도 읽어줬는데 애가 싫어. 그럼 던지는 거죠, 같이. 다른 거 하고 놀까? 그러면 영어 전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애기한테 막 많이 이렇게 넣어주고 싶다 보니까 영어 전집을 막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 냅두면 좀 더 이렇게 환경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전집을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하면은 저는 그냥 그럼 혹시 추천하시는 전집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애가 좋아하는 편인데 잉글리시 에그 되게 괜찮아요. 너무 음원이 고급져. 제가 좀 음악도 관심이 있는데 챕트도 괜찮고 음악도 괜찮고 이야기도 리얼하게 잘 나와 있고 에그 전용 펜도 있거든요. 근데 에그는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당근을 이용하셔. 당근도 비싼데 새 거는 더 비싸다. 근데 정답이 진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내가 전집을 이만큼 사든 거기서 한두 권이라도 재밌게 보면 성공. 안 봐도 오케이. 책을 살 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급해지면 애는 절대 그걸 즐기지 않고. 지금 책장에 있는 게 3-4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4 세트. 근데 한 세트는 애가 하나도 안 봐요. 애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치워놓습니다. 저쪽 끝으로. 저 아직 이제 전집을 하나밖에 안 드려가지고 하나 드렸으니까 이제 영어 하나 드리면 되나?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책을 막 이곳저곳 널려놓고 잠자리 옆에도 이만큼 쌓여있고 거실도 이만큼 막 널려놓고 밟고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놀이처럼. 그게 약간 책류가에 관심 있으신 분은 푸르미 교육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 담당이 있으지만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하게 한다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돈을 안 들이고 저처럼 좀 짠순이처럼 교육을 하고 싶다. 영어 전집하고 영상 2개를 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편하죠. 유튜브에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2개가 슈퍼 심플송하고 리틀팍스 2개가 괜찮아요. 동요 영상이 괜찮아요. 언어기 때문에 얼마나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느냐. 피가 날 정도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애기가 질려하지 않고 볼만한 거. 질릴 때까지 보고 그 다음 넘어가라. 그 책 읽어주실 때 주의할 점은 발음이 전혀 상관이 없다.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저는 뭐 발음이 걱정된 건 아니었는데 한글 동화책을 읽을 때는요. 제가 내용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빠르게 이해를 하니까 제가 뭔가 이 감정을 실어서 이제 막 재밌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영어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번 멈칫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읽어주면서도 한글책보다는 덜 재밌게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어줄지. 미리 내가 예습을 하고 아이에게 내가 영어를 꼭 읽혀주고 싶다. 욕심 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습을 한번 하고 무슨 내용인지 해석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고 발음은 이상해도 괜찮다. 애들은 무조건 원어민 발음을 따라합니다. What do you think? 라고 읽어줘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What do you think? 하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발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 발음 그대로 따라가요. 내 발음을 따라하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 만약에 애기가 잘못 발음했어. 그거 냅둬요? 아니면 고쳐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영어 교육학 쪽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오류 수정을 하는 건 아주 많고 한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만약에 what's this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what's this라고 했어요. 그러면 no, what's this라고 하면 진짜 최악이고 그냥 한 번만 더 what's this? 한 번만 더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what's this라고 한 거구나. what's this? 그냥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죠. 전문 용어로 recast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시 그냥 올바른 문법이든 발음이든 말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납니다. 아이도 마음 불편하지 않고 직접당한 게 아니고 너가 말한 게 이거구나 내 말이 통하구나를 애가 느끼면서 아이 마음속에서 성취감도 들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배우는 모든 것이 놀이인 것처럼 저희 보통 푸르미를 따라서 완전히 푸르미 신봉자.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문 분야로 네. 들어가서 초등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초등은 문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정 상에서 문장 전체를 쑥 흡수하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부분은 가르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칙상.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 주요 표현. 물론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시험에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배우나요? 초등은 지금 3학년. 시작을 하고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수업, 5, 6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씩.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조금이죠. 진짜 조금이죠. 학원을 안 다닌다고 쳤을 때 최소한 복습은 해야 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면 들리거든요. 근데 말을 할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 수업 자체가 계속 말을 하는 활동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영어 선생님 수업 자체가. 근데 애가 말을 못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주로 떠들고 게임하고 놀이하고 막 프로젝트 하는 그런 수업이 초등학교 영어 수업인데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나눠주시거든요. 각 단원의 주요 표현, 주요 단어들 이런 게 들어있는 학습지를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거나 우리 선생님은 학습지를 안 주세요. 그러면 교과서를 넘겨보면 주요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제일 처음 시작하는 한 단어는 hello, hi, goodbye 끝. 4시간 동안 hello, hi, goodbye 끝. 근데 6학년으로 가면 길 찾아가는 거거든요.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럼 post office 대신에 뭐 fire station도 나오고 다이소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장소를 아무거나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뭐 이렇게 이런 걸 섞어서 할 수 있는 단원당 6시간 하거든요. 그럼 6시간 동안 편안한 거죠. 근데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얘는 6시간 동안 몹시 괴로워요. 6시간 내내 1년 내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왜 말이 안 될까요? 누적이 된 거죠. 학습 부진이 누적이 된 건데 3학년 때부터 교과서만 충분히 복습을 하고 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수업은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영어로 수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이라고 해서 TEE로 수업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그 주요 표현 말고도 내가 교실에서 쓰는 영어로 인해서 인풋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고 원어민이 없어도 더 영어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으면 분명히 뱉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수업이 40분 오후는 동기 유발 오늘 학습 목표가 뭔지 활동 뭐 할지 소개하고 활동 보통 1, 2, 3 하고 마지막 마무리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을 한마디는 꼭 하고 퇴장을 해야 돼요. 타이트한데? 타이트하죠. 그죠? 아주 타이트하죠. 틀이 있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수업 할 때 제일 좋아해요? 애들을 듣고 따라하기 이런 건 재미없죠. 실제적으로 자기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6학년 때. 되게 고급진 표현이에요. 주요 표현이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do you want가 아니고 그러면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I'd like to have spaghetti. 아이들에게 메뉴를 짜게 하는 자기가 가게 주인이 돼서 카페를 할 거야. 그럼 메뉴판도 아이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고 오, 재밌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치킨집 가게를 하고 싶어. 그럼 뭐 프라이 치킨도 있고 양념 치킨도 있고. 그치, 뭐 프링클 있고 네. 이런 느낌으로. I'd like to have sprinkle. Here you are.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수업이 되려면 프로젝트 수업이 돼야 되거든요. 한 차 시간에 안 끝나요. 왜냐면 내가 무슨 가게를 차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메뉴를 뭘 할지 메뉴판을 만들어야 돼요. 좀 더 깊이 가면 저는 이제 그걸 준비해 오라고 하거든요. 클레이로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실제 음식을 가져와서 진짜 먹는 거 그런 수업을 하면 이 프로젝트만 해도 3, 4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다 이거 준비해왔으니까 다음 시간 영어 수업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 다 준비한 거 빨리 해보고 싶고. 네. 수업 같은 거는 선생님이 알아서 계획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사의 권한입니다. 각 학교마다 아이들마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애들마다 이게 수준 차이가 큰가요? 아주 크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가 세 번째 학교인데 첫 번째 학교는 강남 아주 근처에 있어가지고 부진아가 한 명도 없고 언니 이런 데 너무 많이 다니고 외국도 많이 갔다 온 친구들이어서 거기는 제가 영어로 100% 수업을 해도 3학년도 다 거리낌이 없이 또 어떤 학교는 영어 비중을 너무 높이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그게 조금 난감해요 솔직히. 다른 과목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영어 과목이 하차가 너무 심하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배운 애는 너무 많이 배우고 아닌 애는 6학년인데 뭐 ABCD 못 읽고 파일을 못 읽고 얘를 보려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교육인데 수준별 수업 안 되는데 옛날보다 지금은 워낙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다시 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영어 책 아주 쉬운 보드부터 내 아이가 4살이든 5살이든 2살이든 7살이든 놀라운 게 영어 보드북이면 6학년 영어까지 커버가 돼요. 두꺼운 책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찢어질까봐 그걸 보드북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책 보드북 정도만 봐도 6학년 영어까지 커버가 된다니까. 그 슈퍼 심플송 니트박스만 봐도 6학년 영어까지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단원에서 필요한 걸 잘라서 편집해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보여줍니다. 왜냐면 거기서 주요 표현을 아주 잘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해놨거든요. 책이 힘들면 세이펜을 찍든. 근데 뇌과학적으로 네. 봤을 때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게 가장 인풋이 효과적이더라. 힘들지만 최대한 많이 읽어주려고 저도 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어 관련해서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이런 걸 시킨다면 어떠한 곳을 추천하세요? 저는 아직 학원이나 영어를 해보진 않았지만 교육자 입장으로서는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한다. 엄마도 한번 해봤는데 애가 즐거워한다. 그럼 할 수 있죠. 애가 싫어한다. 거부한다. 몹시 힘들어하면 저는 무조건 아웃. 그러니까 저희 아이 영어로 하는 발레랑 넣어봤습니다. 발레를 좋아해가지고 문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영어 발레랑 그냥 발레를 2개를 넣어줬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영어 발레여도 4살짜리기 때문에 섞어서 해주세요. 과외도 너무 다양하게 다 있을 거예요. 미술 영어도 있고 미술 영어 막 붙여놓으면 다 영어를 붙이면 영어 체육도 그러게.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다 있네, 다 있네. 엄마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노출 좀 시켜주고 싶으시면 얘가 좋아하는 거랑 짬뽕된 걸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지금. 이 영상으로 도움받으시는 분이 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이 무거울 수 있어요. 영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도 요즘 워낙 AI가 발달되고 챗 GPT가 나오고 글씨 통역이 나오고 그래서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몇 년 후까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끄는 1위 선진국이 아니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너무 인터내셔널한 세상이고 구글 트랜슬레이터 너무 발전되고 있고 AI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바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아직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기는 갖춰놔야 한다. 여행도 해야 되고 내가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도 무기를 좀 정상할 수도 있고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거치지 않고 바로 한다는 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딱 와닿았어요. 이거 번역기를 쓰지 않고도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굉장히 크죠. 번역기를 써야만 하는 사람이면 번역기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믿게 되잖아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몰라서 얘만 믿어야 되는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사람이랑 아예 모르고 쓰는 사람은 내가 그 기계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경쟁력이지 않나? 아니 그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게 됐어요? 영유 출신 아니야?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엄마는 저에게 영어를 깊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빠에게 윤 선생을 시켰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윤 선생이 유명했었어요. 오빠의 그 테이프를 혼자서 몰래 그래요? 듣고 너무 재밌다. 저도 모르게 하도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발음을 저도 모르게 좀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저기 칭찬을 해주셨어요. 발음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발음은 200~3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유치원 때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영어가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칭찬을 일단 칭찬 받았으니까. 한마디가.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실수를 했을 때 절대 정색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가 실수해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어. 너무 용기 있는 친구야. 이렇게 막 엄청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그 칭찬 한마디가 나에게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아이한테 실수를 했을 때조차 그래. 부담감을 내려놓고 할 수 맞아. 있다는 걸 주고 싶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주 초상위권 학생들이 네네네. 있어요. 6학년 수준으로 봤을 때 이미 아이들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 문제 풀만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도 정말
정말 바른 수업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극소수 일부분의 학생들, 각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네, 이렇게 꺾여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제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수업 태도는 절대 옳지 않다. 너가 왜 학원을 다니고 왜 과외를 배웠고 왜 다니고 먼저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있는가 보니까 친구들 무시하려고 선생님을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들에게 또는 그런 학부모님들에게 내 아이가 정말 초상위권이라면 어떤 태도로 학교 수업을 임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집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 저도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인성은 저는 수업 한 글자, 알파벳 하나, 문법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필드에 있으신 분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내 시험시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막상 또 툭 치면 나올 정도도 아니야.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찍었는데 지금 드러낼 곳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고퀄리티의 정보를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